공수처는 아직 체포영장을 청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론을 냈거든요.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외견상으로는 공수처가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체포영장은 너무 먼 것 같다라고도 얘기했었고, 또 내일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기대한다. 마치 우리 결혼식 청첩장에도 쓰지 않을 만한 그 극존칭을 써가지고 많은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제가 끊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어제 제가 사실은 하려다가 어제가 뭐 크리스마스 명세기, 크리스마스 날 아침부터 뭐 좋지도 않는 얘기를 좀 하기가 좀 너무 좀 무자비한 것 같아서 저 개인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오늘 기다렸다 지금 오늘 제가 방송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 방금 공수처에서 어쨌든 그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긴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뭐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서 뭐 이번만큼 뭐 하려 했다가 뭐 너희들이 뭐 자기들이 뭐 자기들을 수사하기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모양새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뭔가 공수처한테 이렇게 넘겼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 아니고 원래 그 검찰이란 이 조직이 머리가 비상한 조직이고 이 머리가 비상한 조직은 장깨가 많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정치 평양상 제일 처음에 딱 그 사건을 봤을 때 계엄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만큼은 이게 뭐 국힘당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겠지만 이걸 진영 싸움 쪽으로 가서 끌고 가자는 거죠. 자, 이게 뭐 그걸 노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안 될 것이다. 검찰 자체 판단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빨리 선수를 치자. 경찰한테 뭐 바톤을 넘겨주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그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검찰이 어떤 그 제가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가 당할 수 있겠다. 차라리 여기서 발을 빼자. 이거는 정말 모르겠다. 그전에는 확신이 갔는데 국민의 편에 선 게 유리하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저 새끼들이 안 된다. 막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 공수처로 이제 떠넘긴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떠넘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받은 공수처 입장에서도 자 그렇다고 그러면 부담이 갈 수 있죠. 검찰도 자기보다 더 수사권도 있고 지휘권도 있고 막강한 검찰이 자기들한테 떠넘긴 것을 어떻게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그걸 막겠어요. 검찰도 부담이 가는 사건을. 그래서 지금 한 발 빼는 모습. 그래서 무슨 뭐 시기상조 좀 이르다. 너무 멀다. 그리고 굳이 뭐 대통령님 막 그런 수사는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수사를. 그렇지만 최고의 국정침 수사를 하고 있잖아. 공수처에서. 이거는 공수처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저는 약간 이 바람을 일단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고요. 자, 제가 왜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은 그래도 이번 것만큼은 저들이 바라는 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중간에 제가 대비는 해야 된다. 저는 대비는 해야 된다. 마음적 대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거든요. 뭐 그게 뭐 옳다, 뭐 그렇다. 앞으로 제 예측 또는 판단이 맞다. 막 그런 것보다는 마음적 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세클턴 뭐 저 포함해서 입장에서는 저희는 무조건 이번에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뭐 죄를 지었던 속인 놈들이든 그것을 또 별것도 아닌 사건을 계속 속아왔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 그래서 그 속은 놈들도 다 같이 잘못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야말로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잖아. 너무나 남북 문제 이건 해결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문제를 다 마음속에서 다 버려버리고 그냥 냅다 부동산 투기만 올인해왔어요.
그걸 대신해서 그쪽으로 올인했어야 되는데 그게 비어있는 상태, 공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나간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어떻게 보면 그 공허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야, 우리 민족은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비어버린 거야.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동안의 어떤 본 모습이 비어져 본 거죠. 즉 공석 상태에서 그럼 그 마음,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한번 투기해서 돈이나 벌자. 이쪽에 우리 국민들이 한번 해보지 않나. 저는 이렇게까지 저는 보는 사람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을 저지른 놈들이 잘못이란 거고 전 천안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천안함 아마도 조금 그 사고가 좀 깊고 연계성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개헌권도 결국 정신적인 어떤 근원은 미나모토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요거는 천안함과 다 있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해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스쿨터는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 포교령 나온 그 단어들 보더라도 반국가 뭐 종북 이런 세력들 이것도 결국 그동안 그쪽 세력들이 모자 쓰고 나서 대통령 선거 전에도 뭔가 보여주고 싶어 했잖아. 뭔가 조중동한테 특히 조선일보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잖아. 저는요 당시 그 윤 씨가 선거 그 대통령 선거 할 때 갑자기 어느 순간 모자를 쓰고 딱 나와서 천안함 딱 가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당시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전부터 조선일보는요. 조선일보는 박근혜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과연 우리가 쟤를 밀어줘야 되는데 과연 쟤를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제가 정치 센스가 좀 그래. 응? 그래서 우리 뭐 해주긴 해줘. 그래도 문제 이런 애들보다 나으니까 이재명 이런 애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박근혜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해주는데 정치 센스 좀 이상하다. 저게 괜히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버지 그 구중궁궐에서 빠져서 살다 보니까 정치 감각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특히나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여러분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당시 이우락이가 북한까지 김일성까지 가서 둘이 만나면서 그 장면이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반가워서 서로 포옹할 정도였으니까. 그거는 박정희든 김일성이든 당시 뭐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서로 남북이 갈라지고 싸워놨지만 그래도 그 두 사람들은 어떤 애국심, 뭐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남북 통일에 대해서 그런 열망은 엄청났다고 저는 봐요. 저는 박정희도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뭐 정치는 또 기술이니까 그래서 뭐 조작도 하고 뭐 반공 이데올로기 세웠고 그랬지만 그래도 박정희를 보면은요 그래도 그 애국심 다시 말해서 통일에 대한 열망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뒤로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까지 했잖아요. 남북 공동성명 통일하자고 그랬었다니까. 그때 통일할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그게 깨져본 거잖아. 왜 깨졌어요? 그거는 그랬는데 박정희가 갑자기 그때 또 희한한 또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게 뭐 인혁당 사건인가 뭐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잖아. 일단은 통일은 조차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또 한 번 조작을 한 거죠. 정치 조작을.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저 북쪽에서 약간 실망 그래서 이제 7.4 공동성명을 그렇게 두 나라 정상이 성명까지 해놓고 결국 통일이 안 된 그런 아픔도 우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딸이 박근혜 아닙니까? 응? 박근혜가 그 전에 박근혜는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 돼서도 중국과 시진핑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자기 아버지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통일은 대박. 통일은 대박이란 게 뭐예요? 팩트적으로 맞는 얘기고 통일이란 건 대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분명히 이명박 정권 때 저는 뭐 이명박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이명박에 대해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게 이명박에는 두 가지의 큰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살렸으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세계 12국에서 세계 5위국
그야말로 세계 1류로 뻗어날 기회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명박 정권은 우리나라의 어떤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매우 분기점에 있는 정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그 분기점을 천안함으로 봐요. 자,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그때 저는 그 당시 2010년 1월달 3일날 제가 이화 전기를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팩트고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 정상회담이 기획되고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천안함이 났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사건인 거죠. 자,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이 관련해서 방송도 했어요. 뭐 1, 2차 남북 정상회담, 남북 평화, 뭐 햇볕 정책, 이거는 정말 우리 민족에 있어서 누구나 가야 될 길이고 후대 역사가들한테 엄청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반대쪽에서 조선일보에서 봤을 때는 박정희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의 햇볕 정책, 평화 정책, 남북 대화 정책은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거를 굳이 우리 말고 쟤들한테 넘길 수 있느냐? 저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봐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거국적으로 어떤 우리 민족적 어떤 으로 본다면 큰 틀은 맞는데 그런데 주체가 왜 우리 경상도 영남 세력 쪽에서 메인스트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단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잠깐 미뤄두고 있는데 왜 너네들이 근데 결국 우리 이건 해야 되는데 미뤄두고 있지만 우리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거치고 나중에 뭔가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이거 먹겠다. 그런데 왜 니네들이 나서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니네들 빠져라 하면서 저는 그런 가운데 조중동의 그런 남북 김대중 햇볕 정책에 대한 반대 공작이 저는 그래서 있었지 원천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매우 실리적인 사람이고 이명박이는 좀 스타일이 약간 트럼프 약간 비슷한 사람이에요. 스타일 경향상 봤을 때 저랑 약간 비슷해요. 이명박이는. 자, 그래서 제가 이해도 잘해요. 저는 이명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도 긍정적 부분이 있고 부정적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각도에서 차라리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전라도 정권 쪽에서 남북 이 문제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명박이가 통 크게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했으면 좋겠다. 왜냐? 저한테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하든 그것보다는 그 목적, 남북의 우리 민족의 문제를 누가 하더라도 빨리 해결했으면 그래야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서 그야말로 더 높은 단계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통일의 대박이란 박근혜 얘기를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요. 가슴 아프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명박 정권이 차라리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 네가 하면 우리가 밀어줄게. 그동안 조중동에서는 김대중이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뭔가 대화를 하고 서로가 협상을 하고 그러면 서로가 기브 앤드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슨 필요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상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초코파이 준 걸 요즘 말하면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죠. 요즘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뭐라 했느냐.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다 보니까 이게 또 통한다고. 이게 웃기는 나라죠, 이게. 진짜 웃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주면은 쟤들이 무기를 만든다. 비료를 주면 그거를 비료로 평화로 쓰는 게 아니라 무기로 바꿔본다. 자, 이런 얘기가 통했던 시대라니까. 노무현 정권 내내 이런 얘기가 통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조중동에서 계속해서 남북 김대중의 햇볕 정책에 대해 씹었는데 여론이 떨어지지도 않는 거야. 왜? 이 정책은 너무나 아무리 씹어도 이거는 국민들이 아무리 개돼지여도 이 정책만큼 그거는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할 거야? 라는 어떤 기반 위에서 이게 잘 안 먹혔던 거예요. 조중동의
반대 공작이 햇볕 정책에 관해서만큼 다른 것은 다 한 칼에 다 죽였는데 한 칼이면 다 죽였는데 이거는 잘 안 죽고 지지율이 남북 정상회담 햇볕 정책 김대중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지지율 국민 물어보면 거의 60% 70% 나왔어요. 계속해서 그 당시에도. 자 그래서 천안함 그 무렵에 천안함이 일자 저는 조중동에서 조선일보에서 큰 어떤 그 승부를 걸었다. 그래 니네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공작을 했잖아. 어? 봐봐. 쌀 주면 다 무기로. 초코파이 주면 다 무기로. 근데 니네들 안 들었잖아. 설마 상관없어. 지랄하고 잡아.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맞잖아. 천안함 봐봐 이 새끼들아. 어? 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어떤 것도 있었다. 크게 큰 틀로 봤을 때는 자 이런 설명을 제가 했고요. 이거는 제가 제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팩트적인 관점에서 팩트입니다. 엄연한 팩트예요. 자, 저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그런 배경 위에서 천안함 사건은 저질러진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 외에도 그런데 저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참 가슴 아프다는 얘기죠. 그 사건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천안함까지 그런다고 해서 천안함까지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으면 안 됐다는 거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거는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의 욕심이다.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그것만큼 한 번 더 생각해서 아니야. 저것만큼은 하면 안 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욕심이 좀 지나쳤다. 어쨌든 이명박 정권은 반대로 천안함만 없었으면 그야말로 제3차 정상회담을 했을 것이고 일사천리로 그야말로 야 봐라 남북 정책도 우리가 하니까 니네들 떨거지들 저 전라도 쟤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자 이런 식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봤어요. 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는 항상 제가 진보든 제가 보수든 제가 전라도든 제가 경상도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상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상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던 거고요. 참고적으로 벌써 제가 17분인데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쯤에서 제가 다시 나와야 된다. 이 국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항상 방송을 하면서 시간에 이렇게 쫓기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방송 다 못 하더라도 2, 3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동안 제가 방송을 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잖아.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하나만 딱 얘기했잖아.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관련해서 이번 어떤 그런 국면과 관련해서 계엄군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제가 말을 많이 아꼈어요. 사실 그 전에 제가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좀 차분하게 좀 방송 좀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좀 설명이 제 방송 좀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어려운 방송이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더 건들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상가 제가 겉으로 장난 겸해서 시공을 초월한 대사상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농담이면서도요. 저는 사실 진담이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자 이렇게 말씀하면 야 저 새끼 또 지 자랑이나 오만하고 불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야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지만 저는요 사실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의외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축구장에서도 제가 막 축구 겁나게 잘한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잖아. 그런데 저는 의외로 그런 사람 치고는 되게 겸손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말을 하는 거 보면 축구장에서 되게 거들먹거리고 그럴 것 같죠. 전혀요 저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트러블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상대가 저를 걸리고 제가 넘어지잖아 항상. 제가 누구를 넘어뜨리고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응? 저는 기술적으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주로 상대방이 항상 저를 2명, 3명 막 하다 보니까 주로 항상 제가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국면이 많죠. 그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상대가 그러면 다쳤습니까? 미안,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일어나면서 저는 괜찮아요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심지어는 괜찮습니다 하고 일어나 버려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뭐 저의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패스보다는 조금 뭔가 제가 추구하는 축구 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태클을 걸어왔을 때 그거는 어떤 저희 전략적이고 저희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불쾌하고 생각하고 반응을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축구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보다 더 잦은 부딪힌 사고라든가 부상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 이런 저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저는 단 한 번도 오히려 저는 상대방이 걱정할 것 같아서 저 괜찮아요 하고서 그냥 빨리빨리 끝내버려요. 저는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저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대사상가의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진심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박사들 많잖아요. 보면은 정치학 박사님, 뭐 철학 박사님, 언어학 박사님, 의학 박사님, 화학 박사님, 화석학, 생물학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들 보면은요 단점이 있어요. 사람이요 한 군데에 너무 집착하고 매몰돼 있으면요 전체를 조율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왜? 한 군데 너무 빠지니까. 예를 들면 화석학 쪽에 대가라 그러면 오히려 그런데 사상가는요 영역이 달라요, 여러분들. 사상가는요 모든 학문을 종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군데 한쪽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방해돼요. 사상가 자질에 있어서. 오히려 사상가는요 저처럼 아주 깊숙이 한쪽에 개입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학문을 적당히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종합력이 훨씬 뛰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일본 관련해서 얘기하고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정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자,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는 제가 훨씬 다른 그러니까 그전에 정치학 박사라든가 무슨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 제가 우월한 유리한 위치에 사상가로서는 그래서 저는 시공을 초월하다. 이런 사람은 나타나기도 힘들다. 왜? 제가 딱 그런 길을 걸었잖아. 더군다나 저는 그야말로 무까지 한 사람이잖아. 학문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이 세상에 있었던 금융과 관련해서도 미국이야 미친 시장이니까 제가 최근에 저도 이거는 너무 수급이 쏠려버리니까 그런데 그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해서 저는 얘기는 했어요. 그 전에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무자비하게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저렇게 심하게 쏠릴 끝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죠. 저도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수급이 미국으로 쏠릴 줄 알고 다음번에는 미국으로 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만큼은 그렇게 쏠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하고 다음번 라운드에서는 나도 이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수급은 더 쏠리니까 미국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먼저 와버린 거죠. 수급이 더 먼저 쏠려버린 거죠. 저는 어쨌든 미국 시장도 거의 마친 사람이에요. 자, 그런 것들도 저의 어떤 유리한 국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죠. 사상가로서 세상을 보는 사상가란 건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나 또 최근에 제가 좀 서운한 것은 좀 아쉬운 것은 이럴 때일수록 사상가가 필요해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어른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진단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저라고 못했죠. 그래서 기존의 사상가들은 제가 볼 때는 사상가들이 사상가 역할을 못해요. 한쪽에 너무 치수 있어요. 유신미 형님 예를 들면 도우리 형님 그 분야에 뛰어나요. 그렇지만 종합적인 능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특히나 사상가는요 한쪽이 치우치면 안 돼요. 진보 보수 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요. 그 간조적인 입장에 서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비록 전라도 사람이 하지만 역사를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유시민 형님이라든가 도우리 형님이라든가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진보는 진보 또는 진중권 같은 경우는 보수는 보수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장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방송을 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최근에는 꼭 필요했어요. 진작에 좀 얘기 좀 해줬어야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는 우리나라가 망조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지만 그 사건을 그렇게 본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명박 정권 때 정말로 지금도 만약에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욕심,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했으면, 천안함을 조작 안 했으면 그야말로 남북이 그야말로 화해 무드, 경합 무드 또는 통일 무드로 가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왔다. 그거는 그야말로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점에서도 그야말로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묘양산을 가고 백두산을 가고 금강산을 가고 여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우리 민족을 그야말로 위로 붕 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시스템까지 갖춰진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이런 면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통일은 대박이다. 저도 이렇게 봤던 거예요. 박근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 액면 그대로 맞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제가 핀토가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흘러들게 됐느냐. 제가 천안함 관련해서 이명박이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들어와 버렸잖아. 이명박이가 아니 그 윤석열이가 갑자기 윤석열이가 뜬금없이 천안함 선거 대통령 유세 때 천안함 이렇게 들고 나왔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이런 것들이 사상가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이런 것들 누가 못 지원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도 맨날 겉만 돌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진정한 사상가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천안함이 문제인가? 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해결해야 됐어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이 어쩌면 계엄이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거로 보기는 한데 왜 초반에 저렇게 실패를 했느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산다. 그런 각오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살고자 하려고 그거를 그 중요한 일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제압을 못했던 거죠. 사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일을 했으면 총도 좀 싸고 그랬어야지. 그래야지. 그래야 성공하는데 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했다가 그냥 돌아서 이렇게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비록 5년이라는 천안함에 있어서 5년이라는 골든타임은 이명박 박근혜의 그 뭔가 그 밀실회담 그때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깨졌지만 그래도 5년 후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설픈 자세를 보이지 말고, 천안함에 대해서 어설픈 자세를 보이지 말고, 그 전에 학자들 예를 들면 신상철이라든가 우리 관련해서 그쪽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있었잖아. 보도의 전문가들이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다 밝혀드렸잖아요. 법정에서도. 심지어는 그 당시 천안함 있을 때 국정원장도 천안함에 대해서 법정에서 물어보니까 저는 그 사건을 잘 모른다고 했잖아. 아니 그 당시 국정원장이 그거를 폭침설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그 사건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런 사건이라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그런데 이렇게 바탕을 다 더군다나 대표적으로 신상철이 한번 보세요. 아마 모르는 사람은 보시면 아마 알 거야. 그거 조금만 깊게 본다면 50분 유튜브 아직도 있어요. 신상철이가 했던 그 유튜브가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데도 살기를 작정해서 천안함에 대해서 더 깊이 못 들어갔던 거예요. 민주당이. 그거를 목숨 걸고 왜 그런 민주당은 못 들어갔던 거죠? 괜히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걔들이 쳐놓은 덫 종북자빨. 그래 니네들 종북자빨이야. 그래 북한은 어쩌 그리 북한을 동조하는 북한의 주장을 우리 남한의 조선일보는 우리 국가를 지킨 조선일보는 폭침설로 얘기해놨는데 저 새끼를 보니까 북한을 동조하네. 이 새끼들 완전히 종북자빨이라구나. 그래 맞네. 저놈들 진짜 빨갱이 새끼들 우리가 했던 의심이 맞네.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죠. 이거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괜히 이걸 했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때 그래도 팩트는 중요한 거잖아. 팩트, 진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문제잖아.
이거는 국회의원 배지 걸어놓고 목숨 걸고 싸웠어야죠. 이거 밝혀냈어야 됩니다. 못 밝혀냈다고요. 뭐 거기서 겁먹었다고. 거기서 추춤추춤했다고. 거기서 살기를 바랐다고. 이순신 말 안 따졌다고. 결국 자기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죽고자 각오를 하고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으면 자기들이 유리합니다. 오히려 이제 유리해. 그래 니네들 다 조작세 이 개새끼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계속해서 이제 올가미에 역풍에 당하고 맨날 청문회 때마다 상대방한테 그래 천안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떠보고 막 그러면 쩔쩔매고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 못하고 아씨 야 족까지 말고 무슨 천안함 어떻게 생각이 이 새끼들아 조작이지 라고 하고 싶은데 했다 하려다가 꾹 참고 춤 한번 삼키고 국가의 발표를 뭐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이런 식으로 늘. 그러니까 반대로 그것을 지켜본 저 군인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은 저 새끼들 봐라. 저 새끼들 항상 음탕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도 겉으로는 국가의 발표입니다. 이딴 식으로 발표하고 저 새끼들 저것들은 회색 분자들이야. 저 새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정치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걔들은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결했어야 된다. 쭉기를 가고 자 너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전에 그러면 갑자기 윤석열이는 왜 선거 유세 중에 천안함 모자 쓰고 천안함 이 새끼들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정치사회에서 조선일보의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 제 얘기가 되는데 실제 정치 권력은 조선일보였어요. 응?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그 당시 후보들이 홍준표도 있고 윤석열 본인도 있고 그런데 윤석열이는 정치에 어떤 그 자산이 없잖아요. 검찰에서 어쨌든 뭐 인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이 인기라는 게 그러면 낙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윤석열 조선일보 갔을 때 과거도 박근혜 가만히 있어봐. 박근혜 제 센스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 지가 아버지도 뭐 7.4남북 공동성명 했고 뭐 통일 뭐 추구 하다가 뭐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근혜 저것도 가만 보면은 그러면 더군다나 이명박을 싫어하는 원칙주의자고 또 이명박이 그런 것을 엄청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박근혜가 갑자기 나와서 야 천안함에 대해서 사회가 야 천안함 좀 진실 좀 파헤쳐보자 했을 때 원칙론 내세우면서 그래 천안함 이명박 저 새끼 아주 나쁜 새끼지 라고 해볼 수도 있잖아. 조선일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센스적인 차원에서 그거는 이 천안함은 박근혜가 그 정도 센스만 가지고 있으면 저거를 동조해 볼 수 있어. 천안함 진실을 밝히면서 이명박이한테 그야말로 메시를 가할 수 있어. 이 새끼들 아주 나쁜 새끼들이라고. 자 그런데 정치 센스가 좀 있으면은 아니야 저 정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야. 천안함이 왜 조작됐는지 그거는 우리 본인들 아버지를 위해서도 조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박근혜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명박 씨 앞으로 이제 대선이 있잖아. 문재인과 박근혜가 싸우는데 우리가 박근혜는 어쨌든 도와줄 테니까 대통령 뽑아줄 테니까 당신이 가가지고 그 부분만 한번 점검 한번 해봐. 그래서 저는 독대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2시간짜리 그 수수께끼 같은 독대가 있었잖아요. 그 독대는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르죠. 마치 그 뒤로 문재인과 김정은의 그 어느 다리에서의 독대 아무도 모르듯이. 그런데
저는 그 독대 주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한테 이명박이가 천안함에 대해서 매우 장황한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요. 천안함은 당신 천안함은 말이야 왜 저러냐면 나도 사실 원래는 원하지 않았거든. 나도 그냥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그랬잖아 솔직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조선일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 있지. 어? 그 얘기가 맞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거든. 우리를 위한 길이야. 우리가 살 길이야. 어?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절대 내가 믿더라도 설사 내가 믿더라도 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천안함 진실을 밝히죠 하는 저 세력들 들어주면 안 돼.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있어? 이해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들어보고 아 그건 진짜 그렇네요 라는 어떤 독대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시나 저희 사상가로서 어느 누구도 내릴 수 없는 뭐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이가 그 당시 조선일보 갑자기 천안함 문제를 갑자기 뜬금없이 들고 나왔던 거 또 결국은 조선일보한테 낙점을 찍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머리가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머리가 절대 머리가 멍청한 사람 아니다. 어느 한 곳에 머리가 나쁘고 한 곳에 빠진다는 게 나쁘고 좋고를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머리가 좋은 놈도 한 곳에 빠질 수는 있어요. 한 곳에 빠진다 해서 어떤 잘못된 어떤 환상이라든가 생각이 빠진다 해서 그 사람의 머리가 멍청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천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윤석열이만큼은 저는 그 당시 딱 봤을 때 제가 정치 센스가 상당히 높은 애구나. 조선일보가 정말 윤석열이 가만히 있어. 그런다 해서 제가 과연 그렇게 할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사람인가? 아직까지 검찰 출신이긴 하니까 권언 정권에 맞기는 한데 그렇지만 저 친구가 그 전에 노는 거 보면은 약간 진보적이었고 가난한 사람 술 좋아하고 이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색달랐잖아. 김건희하고 결혼할 때도 호주머니 2천만 원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 사실 맞잖아. 그러니까 약간 윤석열이가 약간 원래는 진보 성향이 좀 있던 사람이에요. 조선일보 봤을 때 근데 이게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윤석열이가 저는 간파했다고 봐요. 간파. 그리고 어쨌든 낙점은 받아야 되니까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간파를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조선일보한테 그냥 안긴 거예요. 야 나 믿어. 니네들이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이는 천안함 본질을 다 알고 있다고 봐요. 그거는 정치권에서라기보다는 제 말대로 조선일보가 기획하고 밀어붙인 그 자신감에서 그 엄청난 철철 넘치는 그 어마어마한 자신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야 천안함 우리 믿어 그냥. 응? 우리 그동안 다 잘했잖아 이 새끼들아. 이명박 씨 족가지 마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한 대로 가 라고 하니까 이명박이도 따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다 이해했다는 거죠. 윤석열이 이걸 다 이해했다는 거죠. 파통은 어차피 파통 낙점자는 조선일보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원했던 말 안 해도 이건 조선일보가 기획자라면 천안함이 제 말대로 기획자라면 그것에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믿어도 돼. 오케이 가 그대로 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윤석열의 그런 제스처이다. 천안함 모자 쓰고 그런 행태는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다. 자, 이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이 사건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런 바탕 위에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그때 그러니까 그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천안함만 없었다면 그 욕심만 없었다면 그리고 원래 추진했던 남북정상 3차 회담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또 이명박이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긍정적인 부분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야말로 불도저라고 그러잖아. 그야말로 속도죠. 깔끔하죠. 저는 마치 현대건설에서 이명박이가 했던 것만 똑같이 비슷하게 남북 문제는 아주 일사천리로 해결해 볼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거기서
분기점, 그래서 분기점이었다. 그냥 세계 초인류. 그렇지만 우리는 슬프게도 이상한 방향으로 욕심을 부린 나머지 저쪽 세력들이 해서는 안 될 욕심을 부린 나머지 반대로 이제 분열의 씨앗을, 그야말로 영구적인 분열의 한반도 영구 분단 뿐만 아니라 남북까지, 아니 남한까지, 남북은 물론이거든요. 천안함에서 남한 내까지. 어떤 새끼들은 천안함 어떻게 생각해? 어떤 새끼는 대답 쩔쩔매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뭐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요. 그러면 뭐 제가 그 전에 워낙 또 중요한 얘기고 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장황하게 길었습니다. 반복했고요. 뭐 우리 역사 제가 볼 때는 뭐 그야말로 사상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핵심 부분을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한국의 모든 문제 간단해요. 천안함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한국의 모든 문제, 우리가 만국으로 안 가고 우리가 다시 여기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천안함 해결해야 돼요.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제가 사상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애국적인 견지에서. 이거는 진보 보수를 다 떠난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민족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후손들을 워낙 걱정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경상도 분이든 전라도 분이든 강원도 분이든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 방송 다른 데로 나갈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가슴 아프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저는 그래요. 그동안 진영 논리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어렵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내란이냐 아니냐 통칭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탄핵 소추안에서 결정 전에 국힘당이 그 무렵에 뭐 의원총회인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힘당의 대표 한동훈이가 내란죄다, 내란수계다. 윤석열 담화문 발표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담화문 발표 바로 있는 날, 그날 윤석열이 담화문이 발표가 있었고 바로 그날 한동훈 국힘당이 다 모였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나가서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다, 내란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자. 여러 사람들이 불만을 막 얘기했어요. 소리도 지른 사람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뭐 하는 사람도 있고, 탈당해라 라는 사람도 있었고, 배신자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때 한동훈이는 그 공격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래, 누구씨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근데 왜 반말하시는데요? 흥분아, 가라앉히세요. 한마디로 저까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차분하게 나와서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 했느냐? 굳이 그 사건은 아직도 계류 중인, 판단해야 되고, 국민이 판단해야 되고, 그러는데, 굳이 국힘당에서 대표라는 분이, 굳이 그거를 아직도 진행형인데, 그거를 굳이 당신이 내란 수계라고 딱 확정질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 얘기를 차분하게 했어요. 좀 더 기다려보자. 비록 그 양반이, 우리는 친형 논리가 있잖아. 그리고 그동안 다 승리했잖아. 그리고 우리는 댓글 부대도 있고, 우리는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국민도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뺐을 뿐, 그냥 왜 굳이 지금 그렇게 급하게 판단하고 우리 대표가 수둘 필요가 있느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다 한동훈이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얘기하면서 저의 그 얘기는 정말 저한테는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저거는 진영 논리를 얘기한 거잖아. 내가 가장 두려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제가
사상가가 볼 때는 그 얘기가 가장 두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이 눈치를 봐서 한동훈을 잽싸게 쳐다봤어요. 한동훈이는 저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라요. 한동훈이가 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한동훈이는 과연 머리는 뛰어나다. 다른 사람이 난리치고 큰소리치고 너 내려와라 배신자라 할 때는 끄떡도 안 했지만 조카 웃었지만 그 사람 기다려보자 얘기할 때는 움츠댔어요. 아, 저 얘기가 맞는 게 아닌가? 가만있어. 저 얘기가 맞는 게 아닌가? 내가 나중에 역전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엄습한 모습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정치적 센스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얘기를 제가 방송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어차피 지금 45분 지나버렸어요. 제가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제가 그냥 결론만 내리고 이 방송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게요. 지금 제가 오늘은 좀 강론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 전에 총론이 너무 중요해서 천안함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좀 더 욕심부리고 좀 설명을 했어요. 좀 이해를 하십시오. 자, 나중에 오늘 나온 부분은 나중에 방송할게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기존의 제 그 생각들을 지금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왜냐? 그래도 정치 지형이거든요. 그래도 정치 지형이거든요. 정치 지형은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검찰이 공수처에 바통을 넘긴 것은 그냥 국민을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넘겼다기보다는 이대로 가면 정치 지형이 바뀌고 여론이 역풍이 불 수 있고 진영 논리 싸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세계 전반의 어떤 기운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마치 한동훈이한테 지금 시점에서 굳이 당신이 하듯이 우리가 굳이 그동안 그래도 우리는 민주당 저 새끼들보다 그래도 밉지만 바보 같지만 그래도 윤석열인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정답을 선을 정해줄 필요가 있느냐. 빠지자. 공수처에 넘기자. 우리는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여론의 추가 기울 때 최소한 기울지는 않겠죠. 워낙 나쁜 짓이니까.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아무리 검찰이 그런다 하더라도 역풍이 불고 정강원이가 걔 지랄하고 댓글 부대가 걔 활개를 치고 자 댓글 부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또 못하니까 여기서 또 제가 또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크리스탈 신소재 글 관련 아시죠? 제가 올렸는데 어느 시점 1,700원인가? 그 종목이 거기서 움츠듬치하더라고. 아무리 좋은 글을 올려도 움츠듬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자는 사람을 깨워서 댓글을 시켰어요. 자, 밑에 댓글 있죠. 그 글에 대한 댓글. 자, 뭐 동감합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저는 아주 절묘해요. 그 댓글을 2명한테 제가 시켰어요. 이렇게 달아봐라. 너는 이렇게 달아봐라. 이렇게 2개를 시켰는데 그 댓글이 올라서 그 다음날 상한가 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만큼 저는 댓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이런 걸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시공을 초월한 사상가로 그런 거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나라당은 지금 국진당은 지금 댓글 부대를 가지고 있고 검찰 잘 알고 있잖아. 그 위력적인 댓글 부대가 만약에 작동을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앞으로 여론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영 논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자, 오늘 결론만 내겠습니다. 자, 제가 좀 흥분했는데 너무 나라 개판이니까. 그렇지만 결론은 저는 좋습니다. 이렇든 저랬든 저는 벌을 받아야 된다. 대한민국은 벌을 받아야 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을 속인 놈들이나 그것을 속은 놈들이나 전부 다 죄를 저질렀어요. 천안함 그 사건 너무 쉬운 사건 왜 그렇게 많이 속습니까? 그것도 죄죠. 그리고 민주당은 왜 그거를 해결을 못합니까? 다 받쳐줬는데 나라도 받쳐줬어요. 내가 자료를 다 주고 그런데 살기를 바랬어요.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랬어요. 종북 짝발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랬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정치랍니까 여러분들. 이 중요한 민족적인 문제를 앞두고 정치가라면 애국자라면 목숨을 걸었어야죠. 자,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